자, 6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회까지 왔으면 지금 거의 이제 가운데로 오고 있는 중이겠죠. 자, 1회부터 14회까지 잘 달려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충분히 많이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또 달려보고. 자, 요번 문제는 요것도 뭐 나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 그치? 익숙한 문제도 있고 처음 보는 문제들도 많으니까 한번 잘 차근차근 해결해 보시면서 오답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해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저도 뭐 긴 말하지 않고요. 바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선이라는 이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직선을 자, 다시 바꿨을 때 나한테 지금 ax 플러스 by 빼기 c는 0이다 라는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 일단 직선이 잘 보였을 때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그렇죠, 기울기랑 절편들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일단 얘를 우리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은 부호 관찰하기는 편할 거야. 그치? 자, 일반형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y는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그럼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파악을 좀 해보자.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분의 c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y절편은 양수니까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가 나오겠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x절편도 양수니까 여기다가 0을 넣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c분의 b가 여기서도 양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럼 얘네들을 모두 아우르게 풀면 되겠지요.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마이너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싹 다 바꿔주면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a분의 b가 음수가 나올 거고, 자, 마지막 c분의 b도 음수가 나올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시면, 자, 0보다 크다 작다 라고 했으면 부호 관계를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분의 c가 양수라는 사실은, 자, a와 c는 부호가 같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다르겠죠. 그래서 b와는 a랑 c가 다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가 나올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b랑 ac는 부호가 달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을 하게 된다면, 또는 여기 b분의 a는 뭐가 돼? b분의 a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음수에 음수가 나와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나올 거야. 두 번째, b분의 c, 마찬가지로 b랑 c도 부호가 다르니까 y절편이 음수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절편이 음수라니까 찍어주시고 올라가게 될 것 같아.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린 새로운 직선인데요. 그건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기 때문에 정답은 1, 3, 4가 답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울기랑 절편만 잘 따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자,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자,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 제곱이 있고, 그대로 우리 6 플러스 5, 25니까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 30일까지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어쨌든 중심까지 거리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5,0과
여기 있는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D라는 것은 뭐라고? 루트. 자, 요거 4 더하기 1이 나올 수 있겠죠? 4 더하기 1 나오고 절대값 마이너스 10, 0 대입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5가 나오면서 얘는 루트 5분의 5가 답이 되면서 유리화 하시면 뭐가 돼? 그냥 루트 5가 답이 되도록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3,0을 지나고, 자, 지나는 한 점을 주고 있어요. 그쵸? 자, 지나는 점을 하나 주고 있고요. 자,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양의 방향은 얘들아 무조건 위쪽이니까 요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내가 30도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각도를 줬다고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기울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울기는 애초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우리 탄젠트를 잘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삼각비 배웠잖아. 자, 탄젠트 30도는 몇이야? 그렇죠. 3분의 루트 3인 걸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죠. 자, 그럼 기울기가 그냥 3분의 루트 3이고 저 점 3,0을 지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X축과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이 직선과.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요.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증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자, 선생님 왜 이렇게 그리나요? 했을 때 당연히 3,0이라는 건 당연히 X절편이 의미하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노란색 직선은 y는 3분의 루트 3, 자, x 빼기 3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고,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이었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지금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부분은 이쪽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좌표와 길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변을 3으로 보고 높이를 루트 3으로 보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3루트 3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각도들 나왔을 때 탄젠트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주고 싶어요. 알겠죠? 자,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처음에 평행이동을 좀 알려줬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평행이동하는 걸 잘 이용해서 이 원이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갔을 때 당연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평행이동은 뭐가?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X축 방향으로, 얘는 X축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을 움직일 때는 중심을 잘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반지름은 절대 바뀌지 않겠죠. 그쵸? 그 생각하시면서 일단 우리는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연습부터 좀 합시다. 자, 이 친구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20을 다 넘겨서 마이너스 20을 만들어 주시고요. 16하고 9를 더했으니까 25를 더해서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것도 한번 내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알겠어. 근데 y를 잘 보시면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자, 다 넘겨서 마이너스 c 플러스 1하고 4분의 b제곱을 더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만 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복잡한 형태가 보일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하자고. 시키는 대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3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아는 것만 잘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를 3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y는 잠깐 모르겠어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얘를 모르겠어 라고 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같은 평행 이동이니까 x를 3만큼 움직였다며. 그러면 여기서 x를 3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a가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나오는 게 바로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y도 마3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마3을 이동하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b는 뭐가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사실까지 알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a가 2고 b가 0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0이 될 거야. 근데 이 4랑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요. 왜? 반지름은 똑같을 거니까. 따라서 4는 1 빼기 c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까지 와서요. 자, 결론을 내리시면 c랑 b랑 a를 싹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1로 결정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해주시는 문제겠죠. 각각이 주는 정보들을 잘 이용을 해서 계산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모양이 유지가 된다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삼각형을 딱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뭘 안 했냐면요. 좌표축은 그리지 않았어. 왜냐면 좌표축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B, 여기 길이가 11이라는 걸 주고 있고요. 그 다음, BC가 여기가 8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CA가 5라는 이런 삼각형을 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ABC에서 변 BC의 중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 중점. 자, 그때 AM의 길이의 제곱인수를 구하래. 요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끝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우리 뭐야? 중선 정리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중선 정리 한번 풀어볼까요? 뭐죠? 자, 그렇죠.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C의 전체 제곱. 양 날개의 제곱은 몇 배? 그렇죠. 2배. 가운데 AM의 전체 제곱 플러스 BM 또는 MC의 제곱이 될 거다. 어차피 BM하고 MC는 똑같을 거죠. 자, 그럼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AB 제곱은 121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AC 제곱은 25가 될 거 아니야. 그게 2배에, 자, 내가 구하고 싶은 AM 제곱 플러스 MC는 8의 절반이니까 4겠죠? 그럼 4, 4, 1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 계산하시면 146이니까 2로 약분을 해주시면 73이 나올 거고 16을 넘기시면 그게 A의 M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빼게 된다면 얘는 57로 결정이 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뭐 딱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중선 정리는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정사각형 ABC들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정사각형 ABC니까 하나 좀 그려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4칸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뭐 이쪽이 A면 얘는 B, 얘가 C, 여기가 D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럼 따라서 지금 넓이가 루트 5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가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요 길이도 루트 5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니까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라 둘 수 있어? 자, 1대1대 루트 2라며. 그럼 얘는 루트 1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괜찮겠어? 그럼 얘가 루트 12니까 자,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아, A랑 C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얘네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면 되겠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선분 AC의 길이는 자, 갑니다. 루트 얘는 K 빼기 1이니까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의 차이는 3이니까 9가 될 거고요. 그게 루트 10이 될 거지. 그럼 봐봐. 그러면 그냥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10이 나올 거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k 플러스 1이 뭐 아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k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니까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음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로 결정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어떤 삼사각형의 모양이 나오면 길이를 조금 잘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기울기까지 이용해 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근데 여기 또 나왔다. 각의 이등분선이, 자, ABC의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일단 누구? 이 B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때 넓이를 이등분해야 된대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가볼게. 자, 우리 ABC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 거고요. 잘 보세요. 상황을 한번 고려 좀 해보자. 얘들아,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자, 각 ABC야. 그럼 ABC니까 내가 B를 위에다 그려서 조금은 본인이 보기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저기서 그대로 각을 딱 2등분 할까? 이렇게 2등분을 할 거야. 그치? 각을 2등분 딱 할 건데, 이거 휘었네. 각을 2등분 할 건데, 잘 봐. 그럼 이 삼각형 ABC를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지금 여기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그냥 D라고 둘게. 이 좌표를. 그럼 생각해보자. BAD랑 BDC랑 넓이가 똑같아야 돼. 2등분이니까. 근데 높이가 B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똑같으니 높이가 일정하잖아. 다시 높이가 일정하다고. 그럼 높이가 일정하니까 우린 당연히 무슨 비율로 볼 수 있어? 그렇죠. 밑변의 비율로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얘네들이 AD와 DC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거죠. 얘 대 얘는 AB 대 BC는 AD 대 CD라는 우리 각의 이등분선 특징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밑에가 이미 몇 대 몇이야? 1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1대 1로 만족을 시키시면 돼요. 그 말은 이제 결론이죠. AB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이 똑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루트, 자, 계산합시다.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랑 1의 차이는 9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 다음 BC입니다. BC. 자, BC니까 밑에 얘는 루트 1과 3의 차이니까 2, 그럼 4가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 1과 6의 차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럼 25가 나오면서 이 친구는 루트 29가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요 안에 거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A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20이 되면 되겠죠. 얘 9가 있으니까 얘는 20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9가 0이 나올 거야.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9로 계산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각의 이등분선 특징하고 넓이를 이등분한 특징들이 같이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바뀌지 않은 거니까 잘 이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공통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이제 공통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간다. 그럼 문제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상대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들아,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2루트인 원 하나를 더 크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 공통현이니까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그려 놓을 수 있겠다. 자,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여기랑 이 점이 교점이 되면서요. 얘네들을 잇는 이 선분이 공통현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늘 하던 거 있죠? 뭐죠? 원 나오면 선생님 뭐 하라 했어? 그렇죠. 중심하고 반지름을 찍어 보라 그랬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0,0으로 두고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여기가 반지름이 2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떤 생각 들 수 있어야 되냐면 수직 2등분선이 또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2등분선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얘들아 이 노란색 선을 구하기 위해서 초록색만 잘 알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될 거야. 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될 건데요. 자, 요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지금 시험을 볼 때가 아닙니다. 복습을 하셔야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 원래 K의 도입을 공부를 하셨잖아. 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니까 K의 도입을 그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2차랑 2차가 있어. 원이 둘 다 2차야. 그럼 두 개를 뭐 해야 1차가 나와? 그렇죠.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노란색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첫 번째 원하고, 그 다음 여기서 밑에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4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만들었을 때, 자 정리 좀 빨리 했어요. 두 개를 뭐 하면? 그렇죠. 빼기만 한다면 당연히 몇 차가 나오니까 1차가 나오니까 직선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뺍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게 된다면 그냥 밑에 것을 위에 걸 뺍시다. 그럼 얘는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니까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등장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뭐야, 이 노란색 선이 얘라고? 그러면 우리 중심부터 이 노란색까지 거리, 초록색을 잘 구해주신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거리 D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는 루트. 직선이 뭐였죠? 1, 1이었잖아. 그럼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할 거니까 00 사라지면서 그냥 1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1이 나오면서 피타고라스 한번 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풀 수 있으니까 4 빼기 2분의 1이야. 계산 좀 해볼까? 4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2분의 7이 나오면서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 2분의 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반쪼가리가 루트 2분의 7이니까 공통현은 거기에 몇 배만 때리면 돼? 그렇죠. 2배만 때리면 되니까 공통현의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7이 나오겠죠? 자, 그럼 유리화해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14가 나오고 정답은 루트 14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현을 구하는 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K의 도입이다 라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원리들을 잘 쌓아 나가야 조금 변형된 문제도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AB의 점으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좌표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두 점 나왔고요. 선분 위의 점이니까 일단 직선을 잘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지금 얘가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3,79가 나오겠고, 자, 얘는 31,27이니까 뭐 대략 이쯤에 한번 그려봅시다. 31,27. 그럼 자, 얘네들이 있는 이런 선분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위만 움직이는 정수니까 이미 선분 AB이면 얘들아, 얘도 있고 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생각하시고, 자, 그럼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기울기 한번 볼까? 기울기는 봐봐, x 증가량 28이 나오겠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기울기를 잘 구해볼게. 자,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증가량이 28이었죠? 그리고 y 증가량은 보았을 때 빼야 되겠네. 27을 빼면 52가 나오나요? 52. 됐어? 자, 그럼 얘는 약분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4로 약분되니까 7분의 13이 나오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선분점 AB의 직선은 y는 7분의 13에, 자, 둘 중에 편한 거 넣을 건데 난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x 빼기 3 플러스 79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x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함수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정수인 좌표야. 그럼 어쨌든 x에 뭔가 정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랑 뭐 하고 있냐면 곱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곱했을 때 어떤 수가 나올 건데요. 그 수랑 이 뒤에 있는 79랑 더한데,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뭐 하라는 거야? 자, 지금 얘는 정수야.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죠. 근데 앞에서 뭘 더해줘야 돼? 그렇죠. 정수를 더해줘야지, 또는 자연수를 더해줘야지 얘가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x 빼기 3이 뭐란 뜻이야? 그렇죠. x 빼기 3이라는 게 7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치? 뭐 의미는 양인 상관없어. 또는 0이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봐봐. 여기 3을 대입했을 때 79가 나오니까 오케이. 얘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럼 7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봐. 그럼 7의 배수인데 3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개만 좀 써보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x 빼기 3이 7의 배수니까 예를 들어 그냥 쓰면 7k라고 쓸게요. 왜냐면 k는 이때 k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쓸게. 왜냐? 애초에 0부터 들어가면 0 들어가면 얘는 x가 3이니까 딱 떨어지게 될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쭉 써볼 건데요. 얘가 30일까지만 가야 된대. 그러니까 x가 30일까지만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3이 그리고 30일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3을 양변에 더하면 6 맞나요? 6부터 3부터 맞죠? x가 아니죠. 뭐 하는 거야? x 빼기 3이 이게 아니고 x죠. 뭐 하는 거야? 다시 x가 x좌표가 3부터 31까지죠. 그래서 3을 빼니까 0부터 x 빼기 3 하고 자, 3 빼시면 28까지니까 얘가 7의 배수가 된다는 건 누구 있죠? 0, 7, 14, 21, 28 해서 총 5개의 점밖에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x가 정해졌으니 그대로 y값도 이 안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총 5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정수 더하기 정수의 느낌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직선을 세운 다음에 막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규칙 문제 같아요. 자, 갑니다. 자, P가 있어요. 1,-1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뒷면이 나오면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럼 잘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총 8회를 던졌는데 6번은 앞면이 나오고 2번 던졌을 땐 뒷면이 나온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뒤, 앞이나 앞, 뒤나 어차피 옮겨지는 건 똑같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앞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봐봐 얘들아. 앞이 6번 나왔다는 걸 총 x를 얼마큼 움직이고 6만큼 움직이고 y를 마이너스 6만큼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뒷면도 마찬가지야. 2번 움직여야 되니까 x를 마이너스 2번만 움직이고 y를 4번 움직일 거야. 그럼 얘들아 총 얼마큼 움직이는 거야? 얘네를 짬뽕 시켜 놓으니까 그렇죠. 얘를 짬뽕 시켜 놓으니까 x를 4만큼 이동하고 y를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4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P를 이렇게 움직였을 거니까 Q라는 좌표는 당연히 5,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할 거냐면 PQ라는 애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냐, 3분? 자, 그러면 길이 구하면 루트 자, 5랑 1의 차이니까 4죠. 16 플러스 자, 마3하고 마1의 차이는 2니까 4가 나오면서 루트 20이 나오겠죠. 그럼 루트 20은 2루트 5가 나오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나오겠다. 자, 선생님 이거 순서 상관없나요? 그쵸. 어차피 평행이동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해보자. 봐. 얘들아, 앞면을 한 번 갔어. 뒷면 한 번 갔고, 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들아, 어쨌든 움직이고. 어차피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굳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대칭 이동이 들어가면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고요. 평행 이동은 어차피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 점만 움직일 거니까 통째로 뜯어서 움직일 거잖아. 내가 앞으로 먼저 가거나 뒤로 갔어. 그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나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결과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이차함수 그래프와 기울기가 3인 직선 L이 있대요. 자, 직선 L이 있는데요. 그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도록 한대.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식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는 그림을 조금 먼저 그려주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 왜? 이차함수가 나오면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fx가. 그치?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이게 막 그리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AB가 아니네요. PQ네요. 자, 점 PQ가 있는데 P가 꼭지점이래요. 여기를 지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꼭지점을 잘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추계 방정식을 잘 이용하면 3으로 묶었을 때 x가 1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x가 1이 나올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여기서 직선을 그을 건데요.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냥 뭐 증가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갈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3인 뭐 y는 3x 플러스 k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괜찮겠어? 자, 근데 만나는 여기가 p가 되겠고요. 여기가 q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때 PQ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 일단 식을 좀 세워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요.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라는 친구와 누구랑 만난다고? 3x 플러스 k가 만났을 때 두 개가 나오겠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 넘겼을 때 3x제곱 빼기 9x고요. 플러스 5 빼기 k는 0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미 여기서 x를 알파 베타로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줬잖아. 꼭지점이라고 줬기 때문에 하나는 1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볼까? 얘들아, 하나는 모르니까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근거계수를 잘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뭐냐면, 자, 두 근의 합은 3이 나올 거잖아. 왜?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2래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겠지. 요 x좌표가 2라는 거잖아. 그럼 더 구할 필요도 없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PQ의 길이는 제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한다? 우리 직각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우리 원래 점과 점 사이를 잘 구했잖아요. 자, 그럼 볼게. x랑 요 차이가 1이야.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면 1대 3이 나와서 여기가 3이 될 거라고. 얘 무조건 길이 1이지. 1대 3이지. 그럼 1대 3대 여기 몇? 루트 10이니까 PQ의 길이는 그냥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10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막 대입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를 잘 이용해서 비율로 풀어주시면 조금이나 더 빠르고 해석이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점 1,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기울기가 나오겠네. 그치? 두 개의 접선이니까 얘들아, 다시 기울기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직선인데 이 1,4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나 기울기 몰라. 기울기 알았으면 얘들아 답이 바로 나왔겠죠. 기울기 모르니까 m으로 놓고 자 1,4를 지나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지금 접선이잖아요. 자, 접선이라고 하니까 얘는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 뭔가 공식을 쭉쭉쭉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설을 이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해서 많은 것들은 우리 첫 번째 많이 통용되는 것들은 중에 하나는 D는 R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으면 당연히 접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 기울기 공식이 있죠. 자, 기울기 공식으로 잘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왜? 0,0이니까. 자, 그럼 둘 다 한번 풀어볼 건데요. D는 R로 먼저 풀어보시면 얘는
mx 빼기 y 빼기 m 플러스 4는 0이잖아. 그리고 얘랑 0,0이랑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이 몇? 2인 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 2는 루트 뭐분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잘 넘겨서 제곱만 하시면 되겠죠? 자, 잘 넘겨서 제곱만 하시면 얘는 4m제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4입니다. 자꾸 이거 제곱 안 하고 그냥 2m제곱 플러스 2라고 놓는 친구도 있는데 큰일 나. 자, 그리고 나서 얘는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이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얘는 3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2가 0인데, 자, 얘는 기울기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그때 당연히 두 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자, 두 기울기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때 마이너스 p분의 q니까 p는 3이 될 거고 q는 8이 되면서 두 개의 뭐하래? 합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볼까? 기울기 공식 기억납니까? 뭐죠? y는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 r 2 루트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근데 이 접선이 당연히 1,4에서 그었기 때문에 1,4를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대입하시면 4는 m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따라서 얘는 4 빼기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잘 생각보자. 그럼 이 공식하고 지금 어디가 똑같을 거냐면 얘를 넘긴 거랑 얘네들이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곱했을 때 당연히 이런 식이 나오게 되도록 하겠죠. 그럼 문제 푸는 건 똑같으니까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D는 R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D는 R이 생각보다 많이 풀 수 있을 거야. 왜? D는 R이 얘들아 어디서도 좀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 그 공식을 쓸 때는 0,0. 아닌데 우리 그것도 배웠잖아. 평행이동해서 하는 것도 배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0이면 기울기 공식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냥 D는 R로 쭉쭉 갖고 가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 여기서 당연히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리는 건 본인 취향이고요. 취향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알겠죠? 막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선회할지를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그림과 같이 4점 2,6. 자, A가 2,6이래요. 자, 2,6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고 있고 얘는 A,0이 있고요. 이때 마름모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마름모입니다. 자, 이제 마름모의 특징도 조금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마름모의 특징은 총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뭐다? 수직이다. 수직이고, 그 다음에 수직 2등분도 한다. 여기까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AC의 길이가 6루트2라고 줬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요 길이가 6루트2래.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6루트2인데요. 자, 생각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요. 계속 이걸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볼 수 있도록. 뭘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여기가 몇이니? 길이가 6이죠. 왜? X축부터 여기까지 위에 거리가 Y는 6이 될 거야. 근데 얘가 6루트라고? 그럼 몇 대 몇 대? 아, 뭐야. 1대 1대 6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X의 차이도 6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잖아. 그럼 어디서 더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 6을 더하면 2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4,0이 나올 거야. 선생님, 저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선분 AC의 길이가 6루트2니까 그냥 우리 점과 점 사이 잘 써도 나올 거고요. 당연히 A는 음수니까 음수 잘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수고스러운 짓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거리비를 잘 보세요. 6이고 6루트2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줬을 때는 직각삼각형을 잘 그려서 판단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하겠죠. 자, 이때 직선 BD래요. 자, 그럼 질문. 직선 BD는 지금 내가 주어진 건 AC밖에 없는데 지금 이 조건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다.
두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한다는 걸 잘 이용할 수 있으니 요 가운데 교점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수직인 것도 잘 구할 수 있겠죠. 자, 저 교점은 중점이 될 거니까 자, 이 교점은 중점 M 써볼게. 자, M은 2랑 마사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0하고 6을 더하면 3이 되겠죠. 그쵸? 중점. 자, 그럼 마이너스 1, 3을 지나면서 자, 볼게. 애초에 여기서 6분의 6으로 기울기가 1인 걸 우리가 방금 밝혀냈잖아. 그러면 우리 B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결정될 수가 있겠죠. 수직이니까. 그럼 따라서 저 BD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에 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1이 되니까 플러스 2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얘가 4, B를 지난다 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뭔가 그냥 밀고 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계산으로. 하지만 우리 나중에 더 식이 복잡해지거나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 삼각형들을 잘 이용해 주셔서 풀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야, 지금 이거 상황을 타파하려고, 그냥 타개하려고, 그냥 계산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연습을 조금 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시야를 넓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자, 이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한대요. 자, 원이 되도록. 자, 그럼 다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x의 제곱과 y 제곱의 개수가 동일한데 그거를 당연히 뭘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1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반지름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건 두 가지는 금방 떠올리시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애초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1, 1이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잘 만들어서 반지름만 잘 조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 빼기 2k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y 빼기 k의 전체 제곱이 나오고, 자, 선생님 늘 하던 거 상수항을 싹 다 넘겨주시고요.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3k가 되고, 자, 왼쪽 항에 지금 4k제곱하고 k제곱 더했으니까 여기에 5k제곱을 같이 더해 주셔야 성립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뭐야? 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야. 뭐가? r제곱이. 그래서 그럼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어차피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보다 크다야? 그렇지, 0보다 크다. 요것만 잘 조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k제곱 빼기 3k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죠. k랑 k 빼기 3이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정답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나오겠다. 처리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직선 L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게 M이래요. 자, 그럼 바꿔보면 되겠죠? 자, Y는 X에 칭 때릴 거니까 X와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누구랑? Y랑.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정리부터 해봅시다. 그럼 Y는 2분의 1 X 빼기 1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괜찮겠어? 자, 그럼 문제 쭉 더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직선 L의 X축과의 교점을 A,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한대요. 자, L이니까, 자, 갑시다. 얘들아, A는 당연히 X절편을 의미할 거니까 마이너스 1,0로 풀 수 있겠죠. 자, B는 Y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Y절편인 0,2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M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X축과의 교점을 C,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네도 X절편과 Y절편을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다 뭐 넣으면 2,0을 넣으면 X절편이 나올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0,-1을 넣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들아 좀 느낌이 팍 오지 않니? 우리 어차피 y는 x대칭이니까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풀었으면 원래 한 방에 처리됐을 텐데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어제도 우리는 문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 일단 2x 플러스 2라는 걸 얘들아 뭐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 그리고 막 뒤집을 거잖아. 그럼 잘 봐봐. 2x 플러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자, 그때 얘 x절편하고 y점을 찍어볼게. 그럼 얘가 여기가 지금 0,2랑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y는 x대칭을 때리자는 거잖아. 그럼 y는 x대칭을 때려.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들아 0,2가 어디로 가겠어? 0,2가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2,0로 가겠죠. y는 x대칭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0은 어디 갔어요? 0,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뭐 이쯤은 가겠죠. 그러면 얘랑 완벽히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자, 일단 문제 좀 구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할 거냐면,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어서 이런 이상한 사각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우리 이상한 사각형 어떻게 구한다 했지? 그렇죠. 쪼개서 구하기로 했죠. 자,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얘들아, 뭐 본인들이 어떻게 쪼개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쪼갠 것 같아. 자, 여기를 봐봐. 이 선을 선생님이 밑변으로 본 것 같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봐도 돼. 또는 이 선을 나눠서 위, 아래를 봐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 이걸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3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는 90도니까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른쪽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그리고 높이는 2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2분의 3은 공통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오면서 답은 2분의 9로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y는 x대칭을 잘 이용해서 문제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요. 어떤 이상한 사각형이 나왔을 때 삼각형 두 개로 잘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사각형처럼 좀 보이나요? 좀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자, 갑니다. 자, x축 위에 a1, a2, a3, a4가 있대요. 자, 여기가 그냥 a1, a2, a3, a4가 있대요. 자, 문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 자, 그때 한 변호라는 정사각형이 있다. 얘들아, 정사각형 밑줄 하나 쳐주셔야 되겠죠? 정사각형 나오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똑같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 체크하고 갈게. 얘들아, 잘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점이 40,19밖에 없거든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 정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9라는 건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볼게.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19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쵸? 가로의 길이도. 그럼 내가 이 좌표를 잠깐 설정했을 때 40,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9만큼 뺐으니까 얘는 21,0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되는데,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 봐봐. 여기 넓이 S1이라고 할게. S1과 S2와 S3의 넓이의 비가 1대 4대 16이야. 다시 볼게. 얘들아,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전부 다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다 다르죠. 뭔 말이야?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높이가 일정하다 또는 밑변이 일정해서 길이비로 보는 거랑 달라요. 높이도 다르고 밑변도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제곱의 비가 맞겠죠. 근데 얘가 1대 4대 16이라는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길이는 1대, 그러니까 K대 2K대 4K로 볼 수가 있겠죠. 제곱의 비율이니까. 자, 이해돼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높이 또는 밑변 중 둘 중 하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의 비로 보면 제곱의 비율로 볼 수 있다는 거.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총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네 칸, 7칸을 21로 나눠 가질 거야. 쉽네. 다시 7칸을
내가 21로 나눠 가질 거라고. 그럼 한 칸당 3씩 가져가면 되니까 요 길이가 3이 되겠고 요 길이는 6이 되겠고 요 길이는 12가 되면서 싹 더하시면 2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모든 정사각형의 변을 구했어요. 자, 갑니다. 그때 B1과 B3의 길이를 구하래요. B3가 여기 있네. 얘가 B3야. 그리고 B1은 어디 있어? B1은 여기 있네요. 그쵸? 자, 그럼 B1하고 B3 좌표만 한번 잘 구해봅시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좌표를 구할 때 여기 0,0이고 여기 가로의 길이가 3이니까 요 B1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 3,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게 있을까요? 됐어요?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얘도 3,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B3 볼게.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얘들아, 여기는 당연히 B3는 얘는 21콤마가 맞을 거야. 그치? X좌표 쭉 올라갈 거니까. 근데 요 길이가 뭐라고? 그렇죠. 12가 나왔잖아. 한 변의 길이 12. 그럼 얘도 12고요. 얘도 12니까 높이가 12인 21,12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여기서 또 이상한 뻘짓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빼서 제곱하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치? 그럼 자, 생각해볼게. 얘가 지금 3,3이었지? 요거 먹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해볼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좀 해볼까? 봐봐. 자, X 증가량이 있고요. Y 증가량이 있고요. 이게 90도고 요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만 잘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얘들아, 여기 6하고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18이야. X가 18만큼 증가할 거고요. 자, Y는 3에서 10이니까 9만큼 증가할 거야. 그럼 비율 관계를 좀 보라니까 얘들아. 봐봐. 18하고 9잖아. 그럼 몇 대 몇? 2대 1대. 여기 몇? 루트 5가 나올 거라니까. 근데 몇 배 때려줘야 돼? 그렇지. 9의 배수니까 9루트 5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되게 빠르지? 저거 진짜 계산하고 있으면 얘들아 9루트 5를 넣어볼까? 81 곱하기 5니까 405에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시고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서 조금이나 편하게 갖고 가는 걸 연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원과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 0,0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에서 만난다, 아니 두 직선이래.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2X 플러스 K. 자, 선생님 지금 그냥 막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AI가 아니잖아. 그리고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지 마시고 일단 그려야죠. 일단 그려놓고 그림을 수정해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갑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0이 나올 거야. 자, 우리 늘 먹던 맛 좀 해볼까요? 늘 먹던 거 뭐? 그렇죠. 중심, 반지름. 자, 반지름은 여기서 2, 여기서 2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 나올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건데요. 자, 그때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한대. 근데 문제. 이 A, B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직각이 된다고. 얘들아, 그럼 봐봐. 얘가 직각일 리는 없잖아. 얘가 직각이면 돼. 얘도 직각이야.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따라서 어디가 직각이 될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럼 볼게. 그럼 얘가 2대 2대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2대 2대 뭐야? 2루트 2가 나오겠네. 1대 1대 루트 2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또 먹던 말 아직 안 했잖아. 2등변 나왔으니까 무슨 말? 수선의 발을 잘 내리시면 수직 2등분 할 거니까 자, 여기가 2네. 그럼 여기 루트 2네. 그럼 여기도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가 나오도록 하는 K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지읍시다. 거리 D가 루트 2가 되셔야 돼. 이 거리 D는 2x 빼기 y 플러스 k는 0하고 누구랑? 0,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라는 것들은 루트 몇 분의? 그렇죠. 5분의 절대값 k가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절대값 k는 루트 10이 나오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K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뭘로 내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10으로 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하던 거.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하는 늘 먹던 맛은 뭐냐면 해야 할 짓을 안 하고 모른다 그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지금 원 C1을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한대요. 자, 그럼 대칭 이동할 건데 얘들아, 원은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절대 뭐가 안 바뀐다? 그렇지. 반지름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중심만 바뀌면 되잖아. 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친구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 Y는 X대칭 때리면 이 중심이 1,-2로 바뀌는 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이다. C2까지 완성을 시켰던 것 같아. 자, 그럼 이제부터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원 C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한대요.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할게. 자, 지금 보시면 얘 원을 딱 그렸을 때 만난 두 점이 PQ라고 한대.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2,1이 있는데 x 플러스 3을 딱 그려볼 거야. 근데 x 플러스 3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그냥 막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좀 힌트를 볼게. y는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 나와. y는 x 플러스 3인데요. 자, 얘를 막 그려서 우리가 볼 건데 PQ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PQR의 넓이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PQ는 정해졌을 거야. 왜냐면 이 직선도 알고요. 이 원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얘를 쭉 그었을 때 만난 두 점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네. 자, 마이너스 2,1이네. 오, 근데 희한해.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x 플러스 3? 너 뭐야? 너 직선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네. 그럼 따라서 만나는 두 점은 P랑 Q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PQ가 뭐야? 지름이었네. 여기서 PQ는 지름이었다는 거야. 지름. 지름이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선생님, 저는요, x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3 지름인지 모르고 일단 막 그렸는데 거리 D가 0이 나와요. 그렇겠죠. 왜냐면 당연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0이 나왔으니까. 그 말은 위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당황을 빡 했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잘 생각하자, 얘들아. 봐봐. 자, 여기도 하나만 필기 좀 해줄게. 다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이 나온다는 건 얘가 어디 있다?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 하나 필기해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y는 x대칭을 때릴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y는 x대칭이니까 오이씨, 얘랑 완전히 평행하잖아. 평행하잖아. 그래서 자,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y는 x께 대칭으로 시키면 원이 이렇게 생겨 먹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있을 거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안 와요? 얘들아, y는 x 평행하죠? 그쵸? 그리고 애초에 얘네 길이가 엄청나게 1보다는 길 거 아니야. 반지름 1보다는 길겠죠. x 플러스 3, x니까. 됐어? 그럼 여기가 1,-2가 나오고, 자, 여기 위를 움직이는 r이 있어. 자, 위에 점 r이 있어. 자, 볼게. 그러면 PQR이니까 다시 볼게. 자, PQ, 이거 R이죠? R. 이렇게 대한 이런 넓이에 대한 최대값 구할 거야. 그럼 당연히 볼게. 자, 우리 PQ는 지름 2로 고정이에요.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높이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높이는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꽂은 높이가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죠. 이 R은 동점이잖아.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점 누구? 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무슨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본 다음에 뭐만 더하면 돼? 그렇지. 반지름만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그럼 여기다 얘들아, 점직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이 y는 x 플러스 3, y는 x, 그리고 얘지. 그럼 얘를 대칭이동 시키면 일로 오는 거잖아. 그럼 대칭이동은 뭐야? 수직 관계가 완전히
되는 거니까 그럼 뭐야? 그럼 그냥 여기 이 중심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이 점과 점 사이가 거리 d랑 똑같겠죠?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겠지? 자, 그럼 갑니다. 또 나왔어. 얘들아, 봐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야, 봐봐. 수직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 1이지.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대1 때 루트 2가 또 떠올라야 된다고. 자, 해볼게. 자, x가 봐봐. 3만큼 갔어. 그럼 이 친구 초록색의 길이는 3루트 2가 나올 거라고. 얘가 3루트 2가 나올 거라고. 거리 d가 3루트 2야.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1이지. 끝났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값을 2분의 1에 지름이 2네. 그리고 지름이 2라는 건 밑변이 2고 높이는 3루트 2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사라지게 될 거니까요. 3루트 2 플러스 1이 답이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얘들아, 지름을 지나기 때문에, 아니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지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처리했을 때 위의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연인 게 아니고 얘들아, 그런 조건을 주는 거야. 기울기 1, y는 x의 그럼 완전히 평행하니까 이 친구도 오겠죠. 그럼 봐봐, 얘를 대칭도 시켰을 때 얘 대칭도 시키면 중점도 똑같고요. 그 다음 요 길이 자체가 여기서 수직 내렸을 때 y는 x와 수직 관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랑 얘의 거리 자체가 되는 거야. 자, 그게 안 되면 그냥 얘랑 얘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서도 똑같이 3루트 2는 나올 건데 조금은 계산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 또는 관점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8번도 별표 하나 쳐놓고 관계성을 조금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AP 더하기 PB 더하기 BQ 더하기 QC 값이 최소가 된대. 자, 얘들아, 이거 되게 문제도 길다. AP, PB, BQ, QC가 최소가 된대. 뭔 말? 그치. 선생님 봤을 때 뭔가 직선거리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그치. 자, 직선거리네. 자, 그럼 얘도 철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철사인데, 좀 응용되는 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봐봐. 쭉쭉 필 거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누굴 필 거냐면, 잘 생각하자. 너네가 이제 P랑 Q가 Y는 X 있으니까 동점이니까 쟤네들 잘 보시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막 피면, 펴봐서 알 거예요. 펴보면 좀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 얘를 펴서 얘 일로 와. 됐어? 그 다음 얘를 펴. 그럼 어디로 와? 뭐 이쪽으로 오겠죠? 그쵸? 잘 봐. 얘를 피면 이쪽으로 올 거야. 얘를 피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됐어?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냐면, 요 길이 직선거리랑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직선거리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안 뒤집나? 얘까지 뒤집으면 얘가 일로 오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철사가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빳빳한 놈, 막 이렇게 빳빳한 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굴곡진 게 잘 봐봐, 얘들아. 지금 굴곡진 게 하나, 둘, 이렇게 W 모양처럼 됐으니까 한쪽씩만 펴서 일자로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얘는 2가지로 잘 구하시면 돼요. 뭐냐면, B에서 요거 움직인 A'과 C를 움직인 C'을 자, 둘이 이렇게 직선거리 해서 만나는 얘가 P, 얘가 Q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어? 자, 근데 내가 지금 저 A'과 C'을 왜 도대체 X축 위에 놨냐면 얘네들이 Y축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Y는 X에 칭하면 이렇게 X축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래서 직선거리 완성을 했고요. 그때 PQ의 X좌표의 합이니까 당연히 교점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A'은 지금 B가 0,4였으니까 B 말고 A는 0,2였으니까 얘는 2,0으로 올 거고 C'은 8,0이 오겠지요. 그래서 B는 0,4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가지씩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B랑 A'의 직선을 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C'의 직선을 잘 구해서 누구와의 교점? 그렇죠.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서 X좌표들을 더해라 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거야. 합니다. 자, B 곱하기 A'을 계산하시면, 자, X 증가량.
2분의 마사니까요. 2분의 마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이 4잖아. 이 친구 때문에. 괜찮겠어? 자, 다음 BC'은 자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 B는 0,4니까 y절편을 의미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내시면 될 것 같아. 얘랑 x랑 만날 거니까 이 친구는 x, 이 친구는 x를 잘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3x는 4니까 여기서는 x가 3분의 4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양변에 2를 곱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2x니까요. 3x가 8, 그럼 x는 3분의 8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 두 개의 x좌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2가 되면서 정답은 4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다. 철사를 필 때 엄청나게 꾸불꾸불 돼 있으면 한 번에 피는 게 아니고 한쪽씩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잘 보시고 한쪽씩 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씩 피는 거 한쪽씩. 알겠죠? 얘도 어쨌든 철사를 잘 응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원방을 주고 있네요. 자, 일단 써보고 시작해볼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을 주고 있고요. 자, 좀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때 y는 ax, a는 양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랑 b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점 a를 지나고 직선 ax와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기울기가 ax인데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를 내가 y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1 x 더하기 뭔가 블라블라로 표현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때 c라고 하자. 그럼 x절편을 구해야 될 거니까 일단 이 네모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자, 다음은 점 0,-1이래요. 자, 이 0,-2가 D라고 줬고, 자, 그때 삼각형 DAB.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 DAB가 어디 있어? DAB. 요거네. DAB. 자, DAB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넓이 S1 그리고 여기 DOC 요 넓이를 B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 얘를 지금 S1 대 S2가 3이다 라고 알려주는 건 S1분의 S2가 3이다 라는 건 뭐야? S2의 넓이는 3S1이랑 똑같으니까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때 상수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이제 프린트 필요 없을 것 같고 갑니다.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넓이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황색 넓이를 잠깐 보시면 얘들아, 얘는 A, B가 지금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될 거야. 그럼 지름이 되니까 이 D의 각도는 90도가 되는 게 되겠죠. 이게 무슨 각? 원주각과 중심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끝났죠? 뭐? 자,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잖아. 자, AB의 길이는 몇이야? 그렇죠. 4가 되겠죠. 반지름 4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높이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거냐면 D에서 AB까지 내린 수선의 발, 곧 이게 높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자, S1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자, S1의 넓이를 구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야.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놨을 때 H는 D에서 Y는 AX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H를 가볼게. 그럼 AX 빼기 Y는 0하고 0,-2하고 거리를 재보면 되겠죠. 갑니다. 거리 H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완성시키는 건 S1은 자, 계산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되면서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초록색 원 S2를 한번 밝혀볼 때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ODC니까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겠죠. 여기 0,니까. 그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밑변을, 높이를 2라고 보고
밑변을 C의 X절편만 보면 되니까 나 이제 저 C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고 얘는 그냥 X절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됐어? 그럼 어차피 그냥 X절편만 구해서 여기다가 3배 때린 게 이 X절편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좀 볼게. 직선. 얘들아, 90도를 줬지. 이 A를 지나고 90도니까 얘는 무슨 선? 그렇죠. 얘는 접선이 될 거예요. 접선이 될 거라고. 자, 기울기가 뭐인? 마이너스 A분의 1인 접선이 될 거고, 그러면 요렇게 0,0인 원에서 접선을 구할 거니까 기울기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3번 옷길로. 자, 3번. 접선을 잘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자, 접선 가볼게. y는, 자,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몇? 2 루트. 그 다음 a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이 네모가 얘였다는 거지. 자, 근데 잘 봐. 어차피 지금 그림상 이렇게 나올 거잖아. y절편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로만 갖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x절편 구해볼게. 그럼 y가 0이잖아. 그치? 자, 계산합시다. y가 0이니까 넘어가면 a분의 1x는 2 루트. 자, 이거 통분해볼게. a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괜찮아요? 자, 양변에 a를 곱할게. 그럼 x는, 자, 이게 뭐야? a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야. 근데 a가 무슨 소리 했어? 양수라고 했다고. 그럼 a랑 a가 약분되면서 그냥 얘는 2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절편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위에 그대로 대입하시니까 S2는 뭐가 되냐면 그냥 2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얘네들이 사라졌으니까. 괜찮겠어? 자, 이제 결론. 나 이제 a만 구하면 되잖아. 뭐래? 3S1이 S2래. 그럼 결론 지으시면 되겠죠? 갑니다. 보라색 쓸게. 보라색. 빨간색 쓸까요? 답이니까 빨간 쓸게. 자, 여기다 3배 때릴 거야. 3배 때리자. 여기다 할게요. 자, 3배 때릴게요. 그럼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3배 때리시면 12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2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 자, 넘어가서 일단 약분부터 할까? 약분하시면 6이 나올 거야. 됐어? 자, 넘어간다. 그럼 제곱비가 끝났네. 6은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a제곱은 뭐다? 5가 나오게 되겠지요. 끝났죠? 자, 이때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 무슨 수? 양수. 따라서 a는 루트 5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중심각, 원주각으로 시작된 문제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접선에 대한 문제들을 잘 파악하시는 문제가 될 거고, 봐봐, 이게 되게 뭐가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 하지 말고요. 얘가 주어지는 거를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걸 구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마지막 4번까지 계산이 완료가 됐다는 건 단계를 밟아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단계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이거 복습 잘 해주시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문제를 안 썼고요. 일단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볼게. 자, 갑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0,a라는 좌표가 있대요. 자, 뭐 괜찮을 것 같고. 자, 2차 함수 fx는 2x제곱이 있으니까 한번 그림 그려볼까? 얘들아, 2x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fx는 2x제곱이 있고요. 당연히 꼭지점은 0,0인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t, 2t제곱이니까 대략 이쯤에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t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여기 t, 2t제곱이다. 괜찮겠어?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야? 기울기가 4t인 직선이, 그리고 쟤를 지난데, 그럼 기울기 4t인 직선이니까 당연히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4t인, 그럼 완성해볼까? 기울기 4t에 저 친구를 지날 거니까 x 빼기 t 플러스 2t 제곱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y는 4tx에 그 다음 마이너스 2t 제곱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핑크색을.
자,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그럼 뭐 굳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한다는 건 절편을 구하는 거겠죠. 그럼 y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자, 그럼 얘는 0 넣으면 4tx가 뭐야? 2t 제곱이니까 x는 2분의 t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야, 그럼 이 그림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렸어야 됐네. t가 양수니까 그치? 이렇게 그렸어야 될 거야. 그치? 근데 뭔가 그림이 이상할까봐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그럼 2분의 t 콤마 그럼 얘는 q는 2분의 t 콤마 0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얘들아, 선생님도 그림을 일단 막 그리고 보는 거야. 그리고 뭐야? t가 양수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어야 됐네. 라는 피드백을 스스로 했었어야지. 그치? 그래서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PQ와 AQ가 서로 수직이래. 그럼 자,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요. 수직 조건을 써. PQ와 그 다음에 AQ가 수직이야. 자, 그럼 기울기 각각 구해볼게. PQ 어디니? 자, 얘가 P였죠. 자, 그럼 PQ니까 빼볼게. T에서 2분의 T를 빼는 거지. T에서 2분의 T를 빼고 그 다음에 2T 제곱. 이게 기울기고요. AQ는 A가 여기 있잖아요. 0,A랑 Q니까 그러면은 2분의 T 빼기 0분의 0 빼기 A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계산 좀 해볼까요? 자, 얘들아, 이거 2분의 T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차피 역수로 곱해도 되겠죠. 그럼 봐봐. 이게 뭔 말인지. 자, 얘는 2T 제곱에 2분의 T를 곱한다는 건 T분의 2를 곱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에 얘도 T분의 2를 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분의 T분의 1은 얘들아 T분의 2겠죠? 그쵸? 자, 그러면 T 제곱 날라갈 거야. 그럼 따라서 하나, 둘, 세 개. 뭐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8분의 1이 나오겠다가 첫 번째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일단 A를 구했네요. 끝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QA를 3대 2로 외분한대요. 자, 외분하는 점을 뭐라고 둔다고? R이라고 둔대요. 자, 그럼 이 3분 외분하는 걸 구하면 된다. 선생님, 외분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얘들아, 기하적으로 자꾸 외분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 알고 있는 게 되게 좋겠죠. 자, 외분은 그냥 내분이랑 하나 다르다니까? 뭐, 부호. 내가 안 보이나? 부호만 다른 거야, 부호만. 알겠지? 자, 갑니다. 자, 그럼 QA니까 QA는 자, 여기 Q 있고 여기 A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팅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합니다. 3 빼기 2분의 3 빼기 2 콤마 다시 3 빼기 2분의 3 빼기 2 주신 다음에 QA니까 A부터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0, A 그 다음에 Q니까 Q는 뭐야? 2분의 T,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R은 다 구했네. R은 1이니까 어차피 사라지고 마이너스 T, 얘는 3A야. 3A. 근데 3A가 뭐니 얘들아?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R이 어디 위에 있대? fx 위에 있다는 건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대입해볼게. 그럼 8분의 3은 2t 제곱이 나오겠고,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래? t제곱 구할 거니까 t제곱은 16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애초에 문제에서 a랑 t제곱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분의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뭐냐면 문제가 시키는 조건대로 풀어 나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20번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21번 같이 일단 먼저 얘네가 주어지는 조건들을 잘 정리하시는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제발 문제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통은 마무리 하시고요. 우리 선택 과목 집합 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 부분 집합, X 좋습니다. 그럼 자연수밖에 못 가진다는 뜻인데요. 자, 요것도 우리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 자, X가 들어가면 X분의 24도 들어갈 건데 당연히 이 부분 집합 X에 들어가는 놈들은 다 자연수만 될 수밖에 없으니까 X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죠, 우리가? 그렇죠. 자, X는 24의 무슨 약수? 양의 약수다라고 생각할 수 양수가 아니고 양의 약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x를 일단 조금 펼쳐볼까요? 자, 뭐 있냐면 1이 있으면 24가 있을 거고 2가 있으면 12가 있을 거고 3이 있으면 8이 있을 거고 4가 있으면 6이 있으면서 총 8개의 세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볼게. 자, 늘 확인하셔야 돼, 늘. 자, 1을 들어가. 1이 x에 들어가면 24도 x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를 이룰 수 있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 2가 들어가면 12도 들어가고 12가 들어가면 2도 같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한 세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세트를 전부 다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집합 x의 개수를 잘 확인해 보라고 했고 그때 nx의 최대값을 b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생각해 볼게 얘들아. 자, 일단 집합 x의 개수 구해볼까? 뭔 소리냐면 자, 1이 들어가. 얘네들 선택권이 다 있을 거야. 1이 들어가면 24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갈 거고 얘가 안 들어가면 얘도 못 들어가요. 됐어? 그러면 그냥 세트로 보면 되니까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4개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2의 4제곱이 올 거야. 근데 맨 마지막 줄 읽어볼까? 뭐래? 단 부분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 빼줘야 되겠지. 왜 하나 빼줘? 얘들아, 선택권이 다 있잖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15개. 곧 집합 A의 개수, X의 개수 A는 15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NX의 저거,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몇 개? 총 8개가 나올 거니, 자, 15 더하기 8 나와서 정답은 2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뭐, 요거는 문제만 잘 읽어주시면 될 거고, 세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제발 부탁이니 마지막으로 선택권까지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요거 부분집합하고 원소의 포함 관계를 잘 이용하시는 문제인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서 무조건 다 삼지창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괜찮다. 자, 애초에 얘는 원소와의 관계를 볼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얘들아, 원소야. 그럼 일단 집합을 이루는 중괄호를 잠깐 없애보겠다는 거야. 자, 너 잠깐만 없어져봐. 그러면 보세요. 체크 잘하세요. 얘 원소, 얘도 원소, 이 전체도 원소, 얘도 원소야. 그럼 이제부터 원소들이 있는지만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볼게. 얘들아, 스몰 a가 부분집합, 이거 애초에 보자마자 x를 쳐야 돼. 얘는 원소에 해당하는 놈이 어떻게 이지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야? 집합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보자마자 x 치셔야 되고요. 자, 얘 삼지창이네. 그럼 이 모양이 있는지 볼까? 이 모양이 지금 얘가 이 모양이 여기가 뭐야? 왜 갑자기 4번이구나. 깜짝이야. 4번이죠. 자, 4번에 보면 A, B 얘가 없잖아. 이 모양 자체 하는 게 없죠. 중괄호 A, B라는 모양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그 다음 공집합이 A의 원소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모양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계속 가봅시다. 자, 5번 볼게. NA가 O라는 건 뭔 말이야? 원소가 5개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인 거죠. 그래서 얘는 4개가 되셔야 돼. 4개. 5가 아니야. 자, 그 다음 CD. 자, 집합 표시죠? 그럼 너 잠깐 집합 너 나가봐. 그리고 삼지창으로 바뀔 거야. 그럼 C, D라는 각각이 얘의 원소는 아니죠. 한꺼번에 묶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만 될 수 있다. 다시 삼지창으로 바꿔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4번은 A, B, C, D, E, F라는 A가 있어요. 원소? 집합 A가 있죠. 근데 그때 그 부분집합 중 부분집합 개수가 할 거면 또 선택권 생각하게 되는데 원소 B 또는 D를 포함하는 집합 개수가 뭐냐? 자, 케이스 한번 나눠볼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케이스 나누는 문제를 좀 준 건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을 거야.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내가 자꾸 애들에게 케이스 나눠주는 연습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B를 포함한대요. 그럼 D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 B를 포함하지 않고 D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본다는 건 어떻게 본다는 거야? 그렇죠. 중복을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괜찮겠어? 자, 그럼 해볼게. 어쨌든 얘들아, B는 포함하고 D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너네의 선택권들은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몇 개에 대한 선택권? 4개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겠죠.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여기선 1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2의 4제곱이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괜찮아? 마찬가지 아니야? B가 안 들어가, D는 들어가. 그래? 너 안 들어가? 너 안 들어가? 선택권 없어. 너 들어가? 너 선택권 없어. 그럼 나머지 얘도 4개니까 4개에 대한 선택권 16가지가 나오겠죠. 2의 4제곱.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둘 다 들어간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1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왜? 얘도 선택권이 없죠. 얘도 선택권이 없을 거 아니야.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으니 2의 4제곱이 되면서 싹 다 더하시면 48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중복이 하나도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고, 일단 케이스 분류를 조금 잘 해보시는 걸 연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무조건 하세요. 경우의 수 중요합니다. 알았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요. 자, 요거 얘들아, 요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게 대칭차 집합이거든요. 자, 아주 대칭차 집합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대칭차 집합은 뭐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 우리가 대칭차집합이라고 얘기했고, 보통은 2가지 선례로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2가지 예시야. 뭐 날개와 도넛이라니까. 날개와 도넛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더니 3밖에 안 나온대. 됐어? 자, 한번 해볼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얘들아,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더니 3이 나온다는 건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미 얘들아, 공통은 보일 것 같아.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은 공통이니까 일단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잘 생각해. 그럼 그림을 날개랑 도넛 2개짜리는 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뭔 말이냐면 일단 A랑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를 볼 건데 A 플러스 1은 공통이 나올 거니까 일단 A 플러스 1이 올게.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날개에 뭐만 있어야 된대요? 3만 있어야 된대요. 다시 날개에, 이거 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빵 없애버리면 날개만 남잖아. 날개에 3만 있어야 돼. 근데 봐봐. A에 2가 있네. 그럼 2는 날개에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3은 여기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B라는 놈은 애초에 원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날개는 정확히 아니었네. 정확하게 그렸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 친구 도넛이었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넛. 뭐냐면 얘가 A 플러스 1하고 2가 있고 여기가 3 있잖아. 봐봐. A 합집합 B가 여기서는 A야. A에서 교집합 B를 딱 빼. 그러면 3밖에 안 남잖아. 3밖에 안 남는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도넛이었구나. 근데 날개를 그려놓고 도넛을 그려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 날개 그림과 도넛 그림을 잘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답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B가 A 플러스 1하고 2래. 그럼 A 플러스 1하고 2면 얘가 2가 되니까 여기서 A 빼기 1이 2가 되려면 A는 3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계산을 해보시면 A 합집합 B라는 건 그냥 A를 다 더하라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A 합집합 B는 A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하시는 값을 구할 거니 얘는 2A 플러스 3을 궁금해하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A가 몇이었어? 3이었잖아. 그럼 정답은 뭐다? 9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 2개짜리는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짜리는 계속 해봐야 돼. 3개짜리는 다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라는 걸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집합 6회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으로 가서 마지막 멘트 잘 들어주시고요. 학습 방향 잘 잡아보도록 하죠. 자, 도형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무게중심을 줬네요. 자, 무게중심 줬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는 생각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3분의가 있을 거고요. 2대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선의 교점들이다. 중선들의 교점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A를 위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M이라고 줬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자, AB의 길이가 7이래요. 여기는 7.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10이니까 각각 5씩 나눠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 AG? 여기서 AG를 줬네, 얘들아. AG가 뭐야?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딱 지나는 선분은 당연히 어딜 지날 수밖에 없다? 중선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선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가운데 G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G가 이 길이가 몇이라고? 4라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2대 1이겠죠? 4대 몇? 2가 나오니까 이 길이가 2가 나오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변 AC의 제곱. 아, 여기를 구하라네? 그럼 여기를 X로 두고 풀어보면 되겠다.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 그렇죠. 중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앞에서 아까 우리 4번인가 5번인가에서 한번 했었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중선 정리 가볼까요? 그럼 AB의 제곱 누구? 49 더하기 AC의 제곱. 아, 역시 내가 구하고 싶은 AC의 제곱, X제곱 구할 수 있겠죠. 자, 몇 배? 2배. 자, 요거. AM은 4 더하기니까 6, 6에 36. 그리고 요 절반. 25가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그럼 X제곱은, 자, 얘들 이거 더하면 뭐가 되니? 61이니? 61 곱하기 2는? 계산이 안 돼. 잠깐만. 61 곱하기 2는? 61 곱하기 122, 120. 순간 뇌가 정지당했어요. 122 빼기 49가 나오니 얘는 정답은 73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구할 거니 7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무게중심 나오면 저 세 개는 무조건적으로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셋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지금 문제 읽어보면서 갈게. 그림과 같이 점, 여기 A에서 점 A와 원점 O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네요. 자, 수선의 발이 각각 BC라고 한대요. 그럼 90도가 딱 찍힐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이게 뭔 모양이요? 이 사다리꼴이? 얘기를 해버렸네. 자, 요거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지요. 자, 사다리꼴 넓이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사다리꼴 구하고 싶으면 밑변과 윗변 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밑변 다 구할 수 있고, 자, 아랫변과 요걸 다 구하시면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건데, 요것도 조금 우리 닮음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일단 다 하고 닮음 좀 볼게.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당연히 이 친구 0,2랑 0,0이랑 각각 거리를 재볼게요. 자, OC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OC의 길이는, 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16 더하기 9니까 5가 나오겠고, 어차피 절대값 붙이고 00 들어갈 거니 13이 나오고 5분의 13이 나올 거야. 다음 끝. 자, 그 다음에 AB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AB 거리는 얘도 마찬가지 5분의, 얘는 조금 달라. 0하고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니까 13을 더하시면 얘는 7이 나오겠다. 맞습니까? 13 빼기 6이니까. 됐어? 자, 그럼 윗변하고 아랫변은 계산이 완료가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만 뭐만 잘 구하면 되냐면 요 길이만 잘 구하시면 돼. 이게 높이잖아, 지금. 그럼 BC는 얘들아 막 계산할 게 아니고요. 그대로 평행이동 해볼게. 얘들아,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시면 이렇게 올 거야. 얘랑 BC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90도겠죠. 그럼 자, 생각 좀 해볼게. 잘 보세요. 얘들아, 요 길이가 몇이야? 2야. 자, 가자. 얘들아, AB가 뭐래? 이게 5분의 7이야. 이 전체가, 이게 5분의 7이지. 근데 여기가 5분의 1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5분의 6이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무슨 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를 잘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거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들아, 그럼 여기 빗변이 4네? 그럼 4 빼기 25분의 36이 나오니까 갑니다. 얘는 25분의 100이잖아. 그럼 25분의 64가 나올 거야. 따라서 요 높이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오케이. 높이는, 자, BC의 길이로 보면 되겠죠? 자, BC의 길이는 어떻게 본다? 5분의 8로 보겠다 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 5분의 20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높이 5분의 8이 나오겠다. 그럼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처리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들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막 구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닮음 보기로 했죠? 그럼 잘 보세요. 닮음. 얘들아, 애초에 여기 각도를 여기 X라고 잠깐 보고 여기 90도들이 자꾸 보이니까 봐봐요. 얘들아, 요 삼각형 보입니까? 요 삼각형하고 엄청나게 큰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하고 당연히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 관계를 잘 파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X절편이니까 0 넣으면 얘가 4분의 13이 나올 거거든요, 길이가. 이것도 좀 빡세지. 4분의 13이야. 됐어? 자, 그리고 요 높이는 Y에다가 X에다 0 넣을 거니까 얘는 3분의 13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어, 전체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닮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애초에 숫자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굳이 닮음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닮음, 이 노란색과 이 핑크색이 닮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얘가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된대요. 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교점이 3개 있어야 되니까 뭔가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아니라 이거 위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세 직선들의 위치 관계. 자, 우리 위치 관계 하면 총 몇 가지? 2가지만 기억하라니까?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이 2개를 조금 구별을 잘 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그럼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중에 되게 더 심플한 건 누구다? 만나지 않는다. 그게 누군데? 그렇지. 평행하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얘들아, 지금 얘네 둘은 무조건 만나요. 자, 선생님 분명히 두 직선 또는 도형이 2개 이상 나오면 비교할 건데요. 쟤네들은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만나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자, 몰라.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이미 2개에서 교점이 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하는 거 여기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오케이. 하나는 이렇게 평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평행하면 절대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없겠죠. 또 다르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평행 조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안 따져봐도 바로바로 나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복습이 잘 되는 친구예요.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얘들아, 평행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만나지 않는 거. 자, 교점이 지금 총 2개씩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 두 교점을 계속 같이 놔버리는 거야. 같이 지나는 거지. 그럼 별 모양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한 교점을 지나게 되면 되겠죠. 한 교점을 지나면 절대 삼각형이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2개만 잘 조사하면 될 거니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들아, 평행 조건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평행하든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비율 관계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이것도 알려줬어. 어렵지 않아? 얘들 봐봐. y인데 마이너스 3y 됐어. 그럼 몇 배? 마이너스 3배. 그럼 얘도 마이너스 3배 때리면 2에서 마이너스 3 곱하면 k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다. 끝. 다시 여기 몇 배야? 3배니까 얘도 3배 때리면 k는 6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2개 끝이고요. 자, 이제 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연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연립 빨리 해볼까요? 둘이 뭐 하고 싶니? 그렇죠. 더 하고 싶죠. 왜? y랑 마이너스 x가 보이잖아. 마이너스 y가 보이잖아. 그럼 4x 빼기 8이니까 얘가 0이죠? 그럼 x는 2가 나오고, 자, x가 2야? 그럼 너 4야. 4니까 y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2,1을 이 친구가 지나면 되니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2k 빼기 3 빼기 2는 0이니까 k는 뭐가 나와?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k는 총 3개가 나올 거니까 얘네 3개를 싹 다 뭐하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얘도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 그럼 답은 그냥 2분의 5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직선들로 이루어진 도형들을 봤을 땐 위치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평행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나중에는 확정을 좀 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행할 때는 비율만 볼 테니까 이런 비례 관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마지막 25번으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얘들아,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그려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둘이 평행하겠죠? 그쵸? 자, 다시 생각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기울기 2인 접선이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 뭐야? 아, 얘네들의 뭘 구하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이 친구 표준을 잠깐 바꿔주게 된다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플러스 뭐야? 4가 나오기 때문에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원래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뭐냐면 얘들아 접하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 생각도 가져야 돼. 우리 접선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들아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으면 뭐가 돼? 90도가 되죠. 여기 그으면 뭐가 돼? 90도가 되겠죠. 평행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그렇죠. 그냥 지름을 구하면 돼요. 아, 지름이네 답은. 그래서 얘 답은 반지름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다시 0, 여기 있죠? 중심부터 거리인데 수직이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이니까 뭐야? 그럼 애초에 뭐야? 여기 두 직선 사이 거리 할 때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름으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이제 계산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본다면 당연히 D는 R로 풀어야 되겠죠. 갑니다. 얘들아, 얘는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고 그 다음 2,0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누구? 루트 5랑 똑같다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하고 2,0하고 거리를 재볼까? 그게 거리는 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럼 간다.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 0 넣으니까 2 넣으면 k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따라서 k 플러스 4의 절대값은 5가 나올 거니 k 플러스 4가 뭐 나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k는 4를 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자, 이거 되게 식이 길어지죠? 그쵸? 이 맛을 알아보려면 이제 이거 못 푸는 거야, 이제. 됐어? 자,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1과 y는 2x 마이너스 9에 대한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될 건데, 자, 개수가 똑같으니 평행한 두 직선 할 때는 개수가 똑같으면 뭐 하면 된다? 상수항의 차만 보면 된다. 자, 그럼 얘는 넘겼을 때 루트 5분의 상수항의 차이는 10이 되니까 얘는 2 루트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지름이 나오겠네. 하지만 자, 이 기하적으로 확인했을 때 다시 기하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런 느낌을 잘 가져 주시고요. 원 나오면 중심 반지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게 조금 뭔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라도 풀어내셔야 되니까 방향을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6회도 마무리 했는데요. 6회면 이제 아마 지금 선생님 촬영 기준으로 이제 완강이 됐을 거예요. 자, 1회부터 14회까지 열심히 아주 촬영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모자란 부분은 잘 챙겨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잘 챙겨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선생님이 풀었다고 너가 다 푼 건 아니니까 자꾸 오답하시고요. 14회를 풀면서 오답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 오답을 잘 챙겨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꽤나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먼저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우리 맞춰야 될 것부터 다 맞추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추기모는 완강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남았겠죠? 시험 잘 보고 기말고사 때 추기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